그래서 천지 사이의 모든 만물은 다 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나요. 나타나요. 식으로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추동력은 뭐냐? 강유예요. 강유. 음양. 이 음양불, 이 강유가 뭘 하냐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서로상자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도 없어지고 그런 어떤 서로 상의적인 그런 개념이죠. 강유가 그래요. 강유가. 그래서 강유는 음양은 서로 뭘 하고 있냐면 마찰을 하고 있다. 서로 비비고 있다 이거예요. 음기와 양기가 서로 늘 마찰을 하고 있다. 서로 비벼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강유에서 그 음양지기가 서로 이렇게 비벼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8가지의 그 작용, 8가지의 그 물상, 그걸 주역에서 8괴라고 하는데 그 8괴들 또한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움직이고 있다. 서로 움직일 탕자. 서로 움직인다. 이 8괴가 상탕하는데 강유가 서로 마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레와 번개는 뭐 하는 거냐? 작용을 고라는 게 두드릴 구자예요. 북을 두드리는 거예요. 둥둥둥둥둥둥둥 두드리는데 소리가 나죠. 두드리면 둥둥둥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저 개사전에 보면 이 음양지기는 만물을 다 두드리는데 사심 없이 두드린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원망스럽죠. 사심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좀 저 미국 대륙에다가 폭우를 갖다가 여름철에 이 한반도에다 조금이라도 좀 뿌려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음양 작용으로 두드리고 다닐 뿐이에요. 이게 만물이라는 거는. 성인들이 근심하던 말던 그거는 당신들 사정이고 자연이라는 거는 그 윤려에 의해서 그냥 두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레와 번개가 그걸 주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만물은 말라붙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 물 한 방울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확충됐다 다시 물이 마르면 죽는 건데 그거를 지탱하는 게 윤인데 적실유자 윤택하게 만물을 다 윤택하고 생기있게 해는 거 그게 뭐냐? 풍우. 바람이 다 불 때 불어주고 비가 올 때 와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운행을 하죠. 왔다 갔다 다녀요. 해가 가고 달이 오고 하면서 왔다 갔다 1월이 운행을 하고 그러면서 한서가 펼쳐지죠. 추위와 더위가 펼쳐진다. 사실은 뭐 이게 대자연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저 자체가 외정이라는 거, 우레라는 건 진괴고 번개라는 거 사실은 이괴인데 이제 8괴로 놓고 서로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 8괴도라는 게 나중에 이제 선천팔괴도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강유상마 8괴상탕이라고 했죠. 이게 8괴인데 8괴는 강유가 서로 비벼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강유가 서로 마찰을 해요. 그러면 서로가 상호 마찰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결국 8괴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루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이루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이루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이루고 이게 강요상마예요.
강요가 서로 마찰을 해가지고 팔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팔계 또한 서로가 움직인다.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뇌정, 윤지, 풍우 이렇게 일월이 운행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 뇌정이라는 거는 사진뇌 우래로 우르릉 치면 이게 진동이 나중에 딱 끝이에요. 이게 이제 뇌정 예상이고, 풍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가지고 춘수만사택 만물을 윤택하게 해주고, 일월이 운행 삼리와 해와 육감수 달이 서로 운행을 한다. 그래서 한서 이렇게 따뜻함, 여기 차가움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도 보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만물을 고동시키고 이 자연이, 이 대자연은 주역에서 팔계인데 이 팔계의 작용으로 인해서 만물을 고동시키고 윤택하게 해주고 해와 달이 운행하면서 한서라는 기후가 펼쳐지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 그렇게 1월이 운행하면서 세월이 10억, 20억, 40억 쭉 흐르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천지만 있다가 여기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건도성남, 곤도성녀가 나와요. 건해도, 저 천존지비의 건곤정의 건해섭리, 건해도리는 남자를 이루고 곤해도리는 성녀, 여자를 이룬다. 건도성남, 곤도성녀가 사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게 주역은 천문학과 인문학을 겸했기 때문에 천문과 인문을 겸했고 동시에 인문의 근원을 천문에 두기 때문에 늘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다, 사람만 아니고 남성성, 모든 남성적인 존재들, 돼지를 보던 물고기를 보던 이름은 다르죠. 자웅이라고도 했다가 빈모라고도 했다가 여러 가지 수컷 암컷이라고 했다가 뭐 남녀라고 했다가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왜냐하면 개를 봐도 그렇고 말을 봐도 그렇고 모든 존재를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양의 섭리에 대한 믿음, 이 우주에서 펼쳐지는 음양의 섭리에 대한 이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돼지나 물고기를 봐라. 이렇게 봤어요. 이름이량지 도라는데 도라는 게 주역의 이름이량지 도라는 게 진짜인가? 말만 한 거 아니야? 라고 믿음이 안 오면 돼지나 물고기를 봐라 이런 얘기예요. 돼지를 봤어 집에서 키우다가 그랬더니 진짜 이게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네. 이것도 물고기를 봤어. 다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가 5살 때 천지를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구나. 음양이라는 게 그냥 천지에서 머무른 게 아니고 저 섭리가 만물을 관통을 하는 도리가 실제 있나 보다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도너기래. 중국계. 돼지나 물고기를 봐라. 그럼 믿음이 올 것이다. 보이진 않지만 이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음양의 섭리가 있다는 거 확실히 믿어질 것이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늘에서 뿌리를 둔 건도고 남성성을 이루는 건 여성성을 이루는 거는 땅에 뿌리를 둔 곤도다. 그러니까 옛날에요. 이걸 읽는데 천자문인데 하늘천하고 따지 그래요. 요즘 학습지 다 땅지로 돼 있죠? 아니 따지로 해야지. 왜냐하면 옛날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도 구분할 줄 알았지. 이거 땅이다. 땅 파라 그랬지. 따 파라 그런 것 같아요? 야, 땅 좀 파라 그랬지? 근데 왜 이거 읽을 때 따지로 하냐? 여기다 님을 붙이면 따님이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능동과 수동으로 보면 이게 따라다닌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달이 지구를 예를 들면 이런 사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도와 곤도, 따곤이라고 그래. 따곤, 따지, 따님, 다 따님들이요. 그게 곤도성녀예요. 곤도성녀. 그러니까 곤지한 게 곤괴가 땅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그게 곤괴는 땅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따곤 따지로 흘러가는 흐름이 이게 이제 일관돼. 시야를 이제 넓혀주는 거죠. 확 하고 튀어주는 거예요. 땅지 하면요, 맨날 이거 지질 조사만 하려고 그래. 땅, 한 평이 얼마냐 이런 것만 중요하죠. 한 평이 얼마가. 그런데 따지 하면 이제 이 심경이 우주적으로 이제 트이는 거예요. 그러면 곤도가 여성성을 이룬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천자문 주석서라고 했죠. 천지 두 글자하고 계속 관찰 결과를 섭리를 쫙 다른 거예요. 이제 더 달아야지. 이 건이라는 게 도대체 변화를 주관을 하고 뭐 다 곤도가 섭리를 관통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하냐? 자, 건이라는 건 뭐 하냐면 지대시 그랬냐. 알지자지요. 근데 이 알지자를 주관한다고 보는 거예요. 주관. 여기서는 주관한다는 뜻으로 봐요. 주관한다. 이를 맡아서. 건은 뭘 맡고 있느냐? 건도는 대시. 큰 시작을 맡고 있어요. 하늘은. 늘 이 하나로 시작을 하는 거죠. 고는 그럼 뭘 맡고 있느냐? 지을 짝, 성물. 그 물건을, 그 사물을 이루는 거.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 시작해 놓은 것을 이룬다. 이런 개념으로 볼 적에 건고는 어떻게 작용하냐. 즉 공간상의 남녀로 볼 적에는 남성성은 건도고 여성성은 곤도라고 하면 시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작에서 전개하는 부분은 건도가 맞고 그것을 마무리 져서 이루는 과정은 곤도가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시공을 아울러야죠. 그러니까 건지 대시오 곤작 성물이라 그러면 건괴가 그 큰 시작을 주관을 하는데 어떻게 주관을 하느냐? 건괴는 이지 그랬어요. 이지 시울이 주관할지 쉽게 주관을 한다. 쉽게. 곤괴는 간능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것을 해낸다. 그러면 주관을 하는 것도 쉽게 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도 간단하게 하고 있다. 건괴와 곤괴가 그렇다. 근데 뭐를 간단하게 쉽게 하고 뭘 간단하게 한다는 거냐? 만물을 시작하고 이루는 걸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루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건도는 쉽게 흘러가요. 하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거 보면은 진짜 좀 뭐 애쓰는 거 맞나 싶죠. 어느덧 지나보면 한 해가 다 가 있고 야, 쟤는 쉬지도 않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뭐 하느라 힘들지 말 붙여본 적 있어요? 그냥 어련히 알아서 그냥 흘러가는 거지. 너무 쉬우니까 아예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그 하늘의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땅도 하늘이 이렇게 시작함을 주관하면은 이거에 맞게 하고 하늘이 이루는 속살지기를 뿌려놓으면은 땅도 그거에 맞게 또 흘러가요. 그래서 봄에는 시작하는 하늘에 맞추느라고 문을 열어. 땅이 여성이 문을 열어야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가을에 그걸 이루려면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땅이 문을 닫아야 거기에 또 생명의 씨앗이 안에서 또 감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이 흙벽, 개벽 열고 닫는 이 개념. 하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땅이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데 이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이거를 너무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서로 무슨 이 메시지 날린 적도 없어요. 그냥 하늘이 흘러가는 그대로 땅도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렇게 쉽게 주관을 하고 간단하게 이루는 천지 건곤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천지의 역이 이 천역인데
이 천역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역을 보는 거고, 서역을 공부를 하면 그거를 알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걸 나도 쫓아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하늘이 주관을 하는 걸 쉽게 하니까 사람들이 알기도 쉬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 아주 쉬워. 아주 쉬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간다. 다 알아요. 쉬워. 간즉 이종이요. 땅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를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뭐 어려울 거 없네. 그냥 발 맞춰 따라가기만 하면 되네. 하늘의 섭리에. 그게 깨우친 게 이제 맹자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 하늘의 변화의 흐름에 딱 따라가지고 순응하면은 존립하는 거고, 그걸 거꾸로 타면은 망하는 거다. 거꾸로 타면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쉬워요. 왜? 하늘과 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저렇게 하는구나. 또 땅이 보니까 아주 쉽게 따라가. 땅이. 그러면 이지즉 유친이요, 이종즉 유공이니, 이지 알기 쉬우면 유친 자꾸 가까워져요. 알기 쉬우면. 네. 이종 쫓아가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하면은 자꾸 뭐가 생기냐면 성공을 해. 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친, 친하다. 우리가 이제 이 주역을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역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이게 친해지려면 알기가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 그래야 자꾸 친해지는 거예요. 이종즉,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공이 생겨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중대사를 놓고 이렇게 한번 이 음양의 도리를 쫓아서 하면은 거기에서 공을 이루게 돼.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가면은 자꾸 가까워지고 친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그 건군의 도리를 쫓다 보면 거기에서 공을 이룬다. 유친즉 가구요. 그렇게 친함이 있고 알기 쉬우니까 가구, 오래 갈 수 있어요. 친구라고 하죠. 서로 소원해지고 오래 못 가의 사이도 서로 친해지고 가까이 하고 하면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유공즉 가대요. 오늘 공을 세우고 내년에 공을 세우고 자꾸 하다 보면 그 공이 커져요. 자꾸 커져. 가구즉 현인지 덕이요, 가대즉 현인지 업이니, 이렇게 가히 오래 할 수 있으면, 이 천지의 도에 가히 오래 할 수 있으면 그게 현인의 덕이고, 가대, 그 대업이죠. 대업. 공을 크게 세울 수 있으면 그것이 현인의 일이다. 사업이다. 현인이 쌓아야 할 덕은 가구, 하늘처럼 창구한 그러한 덕이고, 현인이 해야 될 사업은 땅이 이루어 놓은 저 큰 공처럼 그렇게 큰 업이 현인이 해야 할 업인데, 늘 둘이에요. 뭐냐면 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덕 하는데 이 덕이라는 글자는 원래 글자가 직심이에요. 직심. 덕의 옛 글자가 고들직 마음심, 고든 마음. 무슨 고든 마음? 이 천덕, 하늘한테 부여받은 그 덕을, 그것을 곧바로 내면 그게 덕이고, 그걸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은폐하고 훼손시켜서 밖으로 내면 부덕한 거고, 그걸 온전하게 그거를 깨달아서 그대로 내면 그게 덕이에요. 그러면 오래 가는 거지. 하늘의 덕을 그대로 발휘를 하면 하늘처럼 오래 갈 수 있고, 이 덕을 가지고 세상에 일을 할 때 이 업도 대업을 성취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역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분야가 두 가지네요. 이것도 천지로 이야기를 하면 하늘에 속해 있는 부분도 해야 되고, 그게 뭐냐? 덕이죠.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적인 덕을 왜 하느냐? 우리가 뿌리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본호천자. 그러면 땅을 본받아서 하는 건 뭐냐? 땅 따라서 하는 거는 땅이 무수한 공을 세우고 일을 하지 않느냐 이게요. 봄에는 봄대로 내는 일, 가을에는 가을대로 거둬들이는 일, 다 이 땅이 큰 일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뭔가 사업을 살림살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개념을 맹자에서는 항심 항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이 하늘만 갖고도 못 살고 땅만 갖고도 못 살아요. 산업만 다 발전됐다고 해서 살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덕만 성인, 현인 찾는다고 살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천지가 조화가 되고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 맹자가 그런 거지. 항산이 있고 항심이 있고 항심이 있고 항산이 있어야 굴러가는 두 바퀴다 이거죠. 이게 다 표현은 경전에서 다 달라요. 하지만 그 뿌리를 찾아가고 뭐냐? 하늘천 따지예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게 하나는 하늘적인 것이고 하나는 따군에 속하는 거. 이걸 주역에서는 뭘 택했냐? 덕업을 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천지가 변화를 하고 천지가 주관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사람이 그 가운데 천지의 섭리를 받아가지고 남성이든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자기가 자기를 구현해 놓은 그 천지의 섭리를 펼쳐야 한다. 그러면 그 펼치는 방법이 뭐냐? 내적으로는 덕을 펼쳐야 하고 외적으로는 현실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덕을 펼치고 사업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마라. 왜? 하늘이 어렵게 주관을 하더냐? 땅이 복잡하게 그 일을 하더냐? 하늘이 쉽게 추나추동 주관하고 땅이 쉽게 생장수장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너도 저렇게 현인의 그런 덕, 하늘과 같은 그러한 덕, 현인의 업,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간 두 글자 속에 천하의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쉽고 간단한 이 속에 천하의 이치를 딱 터득하게 된다. 그러면 천하의 이치가 여기 이간 두 글자에서 터득되면은 그제서야 성위호 기중의인이라 아까 인중천지일 사람이 천지의 한 가운데 거기에서 딱 하나로 자리를 해가지고 조화를 이룬다는 그 삼재의 자리가 비로소 천지 사이에 갖춰준다 이런 얘기예요. 계사전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중천지이래요. 사람이 이 천지에서 나와서 이 천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저 천지의 이간한 저러한 도리를 내가 알고 체득을 해서 이 사회에 실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계사전 1장이고